안녕하십니까. 듀얼 보드, 듀얼 화면을 통한 실시간 탁구 게임을 구현할 1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오고은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 겸 저희가 제작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쓰는 고기 생활. 나한테 몸에 취를 이루어주시오.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실력이 그런 대화가 와, 이렇게 유니버시티 경험을 진짜 같은 기분을 주다니 정말 신기해요. 아저씨가 한국이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겸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화면에서 탁구대를 이제 탁구채를 타격하면 공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력, 속도, 그리고 탁구채로 이제 공을 타격했을 때 그때 반사값을 고려하여 네, 실제 물리 환경에서 비슷한 그런 포물선 궤적을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소개해드리면 먼저 저희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에 이제 VGA 컨트롤러, 그 다음에 저희의 메인 키라고 볼 수 있는 게임 컨트롤러 모듈과 그리고 이후에 2인 게임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시연, 고탈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처음에 이제 기획 당시 목표를 정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OV7670 카메라 정보를 저희 VGA 이제 선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운동과 그런 물리적인 로직을 구현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주소 값을 관리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게임이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통신 게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게임을 조금 더 완성시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설계 및 구현 환경 보시면, 먼저 그 공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이썬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베릴로그 코드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뭔가 좀 효율성을 위해서 지라와 깃허브를 이용해서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또 일정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 프로세스 설명드리면 먼저 싱글 게임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벽면에서 공이 튀어오는데 이 공을 치면 이제 타격이 성공한 거고 이때 스코어가 1점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격하지 못하고 오른쪽 벽면에 맞게 될 경우 이제 게임 오버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레이의 경우 2인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경우에는 좌측 플레이어가 먼저 이제 벽면에 오는 공을 타격해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플레이어가 이 공을 타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랠리가 가능하게 이제 서로 핑퐁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타격을 한쪽이 실패할 경우에 그 반대편 상대에게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오버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로 VGA 출력을 담당하는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저희의 그 포물선 운동을 가능하게 한 이 게임 로직, 그 다음에 이제 2인 게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GA 컨트롤러 먼저 소개드리면 VGA 컨트롤러는 저희 카메라로 입력받은 영상 데이터를 저희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구현한 컨트롤러고요. 이제 카메라와 VGA 컨트롤러 모듈의 클럭 차이를 고려해서 프레임 버퍼에 이제 입력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GA 컨트롤러는 디스플레이 타임 구간이 따로 있는데 이 구간에만 이제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관리하는 VGA 컨트롤러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 컨트롤러 모듈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의 포물선 운동 알고리즘을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한 수식이 이제 x, y 이렇게 수평 위치의 경우 이렇게, y 위치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식은 정수 클럭 기반 하드웨어에서 구현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느린 이런 단점이 있어서 디지털 회로 한계를 고려해서 근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사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수평 위치의 경우,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근사화를 해야 하나 했는데, 먼저 이 x0의 경우에는 저희 현재 공의 x 좌표 값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레그넥스트라는 이 FSM 구조를 통해서 이 다음 공의 좌표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정해진 볼 타임 이 카운터가 어떤 그 정해진 값을 만족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카운터가 되면 그때 이제 공이 10픽셀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위치의 경우는 포물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 수직 위치가 변화해야 하는데 이때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y좌표 값이 필요하고 현재 y좌표 값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 y좌표 값을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는 이제 중력 가속도항을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정해진 이 3이라는 숫자만큼 카운터가 되면 공의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플러스 1 하는 방식으로 공이 점점 가속되는 그런 주기적인 속도 방식을 근사화하였습니다. 또 이제 반사 처리의 경우 이제 y 픽셀은 저희 VGA 스펙의 경우 이제 480 픽셀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0과 480인데 이때는 이제 그 속도의 그 값을 곱하기 마이너스 1 함으로써 이제 튕기는 반사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탁구공,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세 개의 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공 종류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수평 위치 수식에서 저희가 이렇게 근사화를 했는데 이 t 값을 좀 다르게 이 무거운 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무게감이 나타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프로세스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고요. 그다음에 충돌 알고리즘의 경우 이제 현재 이 공이 표시되는 픽셀 위치와 이 카메라에 보이는 빨간색 패드 좌표 값이 일치하는 순간에 충돌 카운터가 1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냥 충돌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그게 노이즈 값이나 그냥 순간적인 겹침으로 인한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임계값을 설정을 하여서 그 임계값이 넘었을 때 충돌 신호가 발생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돌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처음 발생한 그 시점에 초기 x 좌표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충돌 플래그가 유지되는 동안 공의 x 좌표 변화량을 누적 합산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충돌이 끝나게 되면 즉 빨간색이 더 이상 공 위치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누적된 변화량을 충돌이 유지된 그 클럭수로 나누어서 공의 수평 속도를 계산하고 이후 공의 이동 방향을 반전시켜서 그 계산된 속도 값을 게임 컨트롤러에 전송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랜덤 값도 고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공의 종류가 세 종류이다 보니 저희가 특정 상황에서 공이 랜덤으로 변화하는 그런 로직을 구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FSR이라는 이 랜덤 이 로직에 따라서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값이 이제 XOR,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비트를 XOR 연산하고 이를 LSB에 넣은 다음 전체 레지스터를 레프트 시프트 하게 되어서 이제 랜드 이네이블이라는 그런 플래그가 들어왔을 때 모듈러 3 연산을 통해 이제 0에서 2 사이의 범위에 랜덤 값을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받은 이 랜덤 값을 이 롬에 접근을 하게 되어서 이 탁구공의 경우는 이제 이런 배경, 그리고 축구 이런 배경, 농구 이런 배경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영상 보시면
스코어도 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2인 게임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2인 게임의 경우는 이제 보드와 보드가 이제 통신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통신을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할지 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인 게임 확장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단순히 1인 모드로 공의 궤적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대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인 게임을 확장을 고려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두 개의 화면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공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할 점을 세 가지 생각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넘어간 공이 기존 운동을 유지해야 하고 또 반대편에 충돌할 때 공이 상대로 넘어가서 랠리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상대 벽면에 충돌할 시 그 반대 상대가 1점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보들을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토콜을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SPI와 같은 양방향 통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의도하지 않는 데이터가 수신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통신 주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I2C 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 충돌이나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보드 연결 그림도는 이와 같고요. 또 전송할 정보는 공의 Y 좌표와 그리고 Y 속도 그리고 중력값 또 이제 공의 스피드 등이 있습니다. 네, 멀티플레이의 게임 프로세스도 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이 전송 타이밍을 먼저 보시면 왼쪽 플레이어 기준으로 공이 오른쪽 벽면에 부딪혔을 때 이때 이제 반대쪽 플레이어에게 아까 말씀드린 공의 Y 좌표값, 속도 등을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이 왼쪽 I2C 인터페이스의 마스터가 오른쪽 I2C 인터페이스의 슬레이브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네, 수신이 완료되면 그때 이 오른쪽 이제 보드가 공이 이제 나타나면서 오른쪽으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플레이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로 패들로 이 공을 타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격하지 못하고 벽면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패들로 타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을 하여서 또 똑같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요. 이 왼쪽 경계에 공이 있을 때 이때 이 오른쪽 I2C 인터페이스의 마스터가 왼쪽 I2C 인터페이스의 슬레이브로 공의 Y좌표 속도 중력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플레이어도 아까와 같이 이 전달받은 위치에서 포물선 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오른쪽 플레이어가 왼쪽에서부터 오는 그 공을 타격을 하지 못하고 오른쪽 벽면에 부딪혔을 경우 왼쪽 플레이어가 승리한 경우이므로 이때는 루즈 플래그를 전송하여 왼쪽 플레이어의 점수가 1씩 증가되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게임 보시면 네, 이렇게 주고받음이 가능한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축구도 네. 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고찰 설명드리면 먼저 공 속도 제어가 부정확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빨간색 패들 X좌표 이동 변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 속도가 좀 무작위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하나의 픽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아 부정확한 X 픽셀 데이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또한 변이 연산 로직에서 음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뒤집힌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설정값만큼 픽셀 계산을 반복하고 누적 데이터를 평균 냄으로써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왼쪽 보드에서 이제 오른쪽 이제 화면으로 공이 넘어갈 때 공이 멈춘 채로 움직이지 않은 현상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원인이 I2C의 경우 이제 100MHz 클럭으로 동작을 하고 게임 컨트롤러는 25M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클럭 도메인 차이로 인해서 게임 컨트롤러가 오른쪽으로 가르는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레벨 기반의 핸드쉐이크 방식을 적용하여서 게임 컨트롤러가 신호를 감지할 때까지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코드 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코드 통합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저희가 기능 개발을 4명이서 병렬로 진행하다 보니 각 기능의 개발 시점이 달라서 통합 과정에서 최종 코드가 유실될 가능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플로우를 통한 브랜치 관리로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기능이 개발 완료되면 바로 문서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라를 통해서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플로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플로우의 경우 이제 이렇게 바로 마스터 이제 메인에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능 개발이 되면 이것을 점차 이렇게 합쳐서 그 최종본이 만들어지는 그런 브랜치 관리 기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여서 이제 통합본이 유실되지 않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기능 개발 완료하면 바로 문서화를 진행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바로바로 문서화를 진행을 함으로써 다른 팀원이 이어서 개발을 할 경우에 끊김없이 빠르게 기능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 소감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팀원 간의 이제 협업 개발 툴을 어떤 것을 도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또 기능 개발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개 보드가 함께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계략적인 계획을 잡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양지훈 팀원의 경우 이제 포물선이랑 이제 색충돌 이런 전반적인 게임 컨트롤러 관련한 그런 로직 구현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는데, 하드웨어 간 데이터 메커니즘을 익힐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지라나 깃허브를 통한 이런 버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유진모 팀원의 경우 베릴로그 코드로 이제 포물선을 구현하기 이전에 파이썬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네. 팀원 또한 이제 깃허브나 이런 지라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만든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이렇게 베릴로그로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허용석 팀원의 경우에는 이제 고 이미지 컨볼루션이랑 또 포물선 이런 신호 검증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특히 물리 기반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이런 포물선 운동을 적용을 하는데 좀 있어서 많은 기법을 적용을 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궤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팀원 또한 깃허브 코드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런 협업 역량까지 기를 수 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